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소년이 죽어 이웃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 살을 애는 듯 했다. 며칠째 운동을 못했던 말은 물 마시는 구유통으로 가며 기분이 좋아져 빙빙 돌았다. 그러다 하늘 높이 다리를 내질렀는데 거기에 맞아 짐팔리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장례가 치러졌다. 짐팔리에겐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장남 짐은 10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녀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싹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됐고 미국의 최신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었다. 한 번은 짐 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열심히 일한 거죠 였다. 나는 말했다. 농담 마시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는 5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기억하라. 그 능력 때문에 팔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석고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팔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에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몇 달에 걸쳐 짐 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올라 19일 동안 20개 주를 돌아다녔다. 마차, 기차, 자동차, 소형보드를 타고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곤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에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몇 명이나 되었든 그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짐 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은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편지들은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짐 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름을 잊거나 이름의 철자를 잘못 쓴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파리에서 대중연설 강연을 하여 파리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인쇄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프랑스인 타이피스트는 영어를 잘 몰랐고 따라서 이름을 치며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대형 미국 은행과 파리지사 관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철자가 틀렸다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카네기는 철강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는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강철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었다. 카네기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재주와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10살 무렵에 카네기 역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네기는 이러한 발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 꼬마였을 때 카네기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엄마 토끼였다. 빠르게 진행해보자. 얼마 안 가 그는 작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찾았다. 그런데 이 어린 토끼들을 먹일 게 없었다. 그런데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토끼들을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따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겠다고 했다. 계획은 마치 마법과 같이 들어맞았다. 카네기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 몇 년 후 카네기는 똑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백만장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강철 레일을 판매하고 싶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사장은 제이 에드가 톰슨이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커다란 철강 공장을 짓곤 그 공장 이름을 에드가 톰슨 철강 공장이라고 지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다. 답을 추측해보아라.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가 레일이 필요하다고 하자. 에드가 톰슨은 어디에서 그 레일을 구입하겠는가? 최대 유통업체인 시어스 로벅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의 답은 틀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카네기와 조지 폴먼이 침대차 사업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싸울 때였다. 철강왕은 토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카네기가 지배하던 센트럴 운송회사는 풀먼이 소유한 회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들이받고 가격을 후려치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온 퍼시픽 이사진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보자 카네기는 말했다. 좋은 저녁이죠? 풀먼 씨, 우리 지금 둘 다 바보짓 하고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시죠? 풀먼이 대답했다. 카네기는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말했다. 두 사람의 관심사를 합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열띤어조로 서로 적대시하는 대신 협력하며 생겨날 수 있는 상호 이득에 대해 그림을 그려주었다. 풀만은 열심히 들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풀만이 물었다. 그 새로운 회사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실 거죠? 카네기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오, 당연히 풀먼 객차 회사죠. 풀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 방으로 가시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 이야기로 산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다. 카네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 때문에 철강 공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는 풀먼 기차의 유색 인종 요리사를 부를 때 언제나 격식을 차려 카퍼씨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파데레프스키는 미국 전역의 열광적인 청중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며 15차례나 순회 공연을 하였다. 그는 매번 같은 철도 차량을 이용했고 매번 같은 요리사가 콘서트가 끝난 후 한밤중에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파데레프스키는 단 한 번도 미국식으로 그 요리사를 조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럽식 격식을 따라 요리사에게 늘 카퍼씨라고 말을 붙였다. 카퍼씨가 이를 마음에 들어했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기업가였던 P.T. 바넘이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어 실망한 바넘은 손자 실리에게 앞으로 이름을 바넘 실리라고 바꾸겠다고 약속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헌정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많은 책과 유물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뉴욕 공립도서관에는 에스터 앤 리녹스 수집품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통해 벤저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글라스 창에도 그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즈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크라이슬러사는
다리가 불구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한 특수 차량을 만들었다. 체인벌린과 한 정비공이 그 차를 백악관까지 가지고 갔다. 지금 내 앞에는 당시의 경험을 말해주는 체인벌린 씨의 편지가 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께 차를 다루는데 필요한 많은 특수 장비들을 알려드렸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제게 사람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악관에 가니 대통령은 대단히 즐겁고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말하는 것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차는 완전히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 구경을 했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누구나 쉽게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서 차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차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내보려 합니다. 친구와 동료들이 차에 대해 감탄하고 보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 앞에서 대통령은 제게 말씀하셨죠. 체인벌린 씨, 이런 차를 개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라디에이터, 후방거울, 시계, 특수조명, 커버, 운전자 좌석에 앉는 자리, 트렁크 안에 대통령의 모노그램이 찍힌 특수 슈트케이스 등 모든 것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고안하느라 애썼던 사소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거죠. 대통령은 이 많은 장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영부인께,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 양께,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지긋한 흑인 짐꾼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조지, 이 슈트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게나. 운전 교습을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젠 일하러 가야겠군요. 저는 백악관에 정비공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해선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죠. 정비공은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앞에 나서지 않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떠나시기 전에 정비공을 찾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악수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맙다는 말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즈벨트 대통령께선 친히 서명한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사진과 같이 보낸 쪽지에서 대통령은 제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셨죠.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쪽지까지 쓸 시간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즈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이다. 이름을 잊는 정치인은 잊을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위대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간단하다. 사람 이름을 잘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하네. 이름을 잘못 들었네. 어떤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면 그는 말했다. 어떻게 쓰지? 나폴레옹 3세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현, 외모를 연결해 보려고 했었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이 노력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에 따르면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소년이 죽어 이웃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 살을 애는 듯 했다. 며칠째 운동을 못했던 말은 물 마시는 구유통으로 가며 기분이 좋아져 빙빙 돌았다. 그러다 하늘 높이 다리를 내질렀는데 거기에 맞아 짐팔리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장례가 치러졌다. 짐팔리에겐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장남 짐은 10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녀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싹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됐고 미국의 최신부,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었다. 한 번은 짐 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열심히 일한 거죠 였다. 나는 말했다. 농담 마시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기억하라. 그 능력 때문에 팔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석고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팔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에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루즈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몇 달에 걸쳐 짐 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올라 19일 동안 20개 주를 돌아다녔다. 마차, 기차, 자동차, 소형보드를 타고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곤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에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몇 명이나 되었든 그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짐 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은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편지들은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짐 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름을 잊거나 이름의 철자를 잘못 쓴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파리에서 대중연설 강연을 하여 파리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인쇄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프랑스인 타이피스트는 영어를 잘 몰랐고 따라서 이름을 치며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대형 미국 은행과 파리지사 관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철자가 틀렸다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카네기는 철강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는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강철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었다. 카네기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재주와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10살 무렵에 카네기 역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네기는 이러한 발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 꼬마였을 때 카네기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엄마 토끼였다.
빠르게 진행해보자. 얼마 안 가 그는 작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찾았다. 그런데 이 어린 토끼들을 먹일 게 없었다. 그런데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토끼들을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따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겠다고 했다. 계획은 마치 마법과 같이 들어맞았다. 카네기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다. 몇 년 후 카네기는 똑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백만장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에 강철 레일을 판매하고 싶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사장은 제이 에드가 톰슨이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커다란 철강 공장을 짓곤 그 공장 이름을 에드가 톰슨 철강 공장이라고 지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다. 답을 추측해보아라.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가 레일이 필요하다고 하자. 에드가 톰슨은 어디에서 그 레일을 구입하겠는가? 최대 유통업체인 시어스 로벅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의 답은 틀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카네기와 조지 폴먼이 침대차 사업에서 우위를 점유하려고 싸울 때였다. 철강왕은 토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카네기가 지배하던 센트럴 운송회사는 풀먼이 소유한 회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들이받고 가격을 후려치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온 퍼시픽 이사진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보자 카네기는 말했다. 좋은 저녁이죠? 풀먼 씨, 우리 지금 둘 다 바보짓 하고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시죠? 풀먼이 대답했다. 카네기는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말했다. 두 사람의 관심사를 합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열띤어조로 서로 적대시하는 대신 협력하며 생겨날 수 있는 상호이득에 대해 그림을 그려주었다. 풀먼은 열심히 들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풀먼이 물었다. 그 새로운 회사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실 거죠? 카네기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오, 당연히 풀먼 객차 회사죠. 풀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 방으로 가시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 이야기로 산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다. 카네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 때문에 철강 공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는 풀먼 기차의 유색인종 요리사를 부를 때 언제나 격식을 차려 카퍼씨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파데레프스키는 미국 전역의 열광적인 청중들에게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며 15차례나 순회 공연을 하였다. 그는 매번 같은 철도 차량을 이용했고 매번 같은 요리사가 콘서트가 끝난 후 한밤중에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파데레프스키는 단 한 번도 미국식으로 그 요리사를
조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유럽식 격식을 따라 요리사에게 늘 카퍼씨라고 말을 붙였다. 카퍼씨가 이를 마음에 들어 했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기업가였던 P.T. 바넘이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어 실망한 바넘은 손자 실리에게 앞으로 이름을 바넘 실리라고 바꾸겠다고 약속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헌정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많은 책과 유물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뉴욕 공립도서관에는 에스터 앤 리녹스 수집품이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통해 벤저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글라스 창에도 그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즈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크라이슬러사는 다리가 불구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한 특수 차량을 만들었다. 체인벌린과 한 정비공이 그 차를 백악관까지 가지고 갔다. 지금 내 앞에는 당시의 경험을 말해주는 체인벌린 씨의 편지가 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께 차를 다루는데 필요한 많은 특수 장비들을 알려드렸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제게 사람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악관에 가니 대통령은 대단히 즐겁고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말하는 것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차는 완전히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 구경을 했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누구나 쉽게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서 차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차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내보려 합니다. 친구와 동료들이 차에 대해 감탄하고 보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 앞에서 대통령은 제게 말씀하셨죠. 체인벌린 씨, 이런 차를 개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라디에이터, 후방거울, 시계, 특수조명, 커버, 운전자 좌석에 앉는 자리, 트렁크 안에 대통령의 모노그램이 찍힌 특수 슈트케이스 등 모든 것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고안하느라 애썼던 사소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거죠. 대통령은 이 많은 장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영부인께,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 양께,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지긋한 흑인 짐꾼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조지, 이 슈트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게나. 운전 교습을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젠 일하러 가야겠군요. 저는 백악관에 정비공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해선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죠. 정비공은 대통령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앞에 나서지 않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떠나시기 전에 정비공을 찾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악수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맙다는 말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즈벨트 대통령께선 친히 서명한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사진과 같이 보낸 쪽지에서 대통령은 제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셨죠.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쪽지까지 쓸 시간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즈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이다. 이름을 잊는 정치인은 잊힐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위대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간단하다. 사람 이름을 잘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하네. 이름을 잘못 들었네. 어떤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면 그는 말했다. 어떻게 쓰지? 나폴레옹 3세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현, 외모를 연결해 보려고 했었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이 노력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에 따르면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